세계는요, 상업 교역이 크게 발달했어요. 그 원인이 있어요. 왜 이렇게 이슬람 세계가 상업 발달이 되었는지. 이슬람 세계에서는요, 상업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. 이 지역이 사실은 뭐 그 안에서 농산물을 가지고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거든요. 외부의 식량, 외부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줘야 이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.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교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요. 상업행위를 긍정하기 때문에 이 국가 차원에서 도로, 도시 이런 건설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업교역이 발달했구나. 그러면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라스 전투라는 거 배웠던 생각납니까? 탈라스 전투로 비단길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. 비단길 장악. 그래서 뭐 비단길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로들을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많이들 활발하게 교역을 했습니다. 특히 비단길, 뭐 사막길이라고도 하죠. 사막길. 사막길이라고 요즘 많이 쓰는데 탈라스 전투 요거는 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게 문제 아마 85조 2번 문제 이게 나왔을 거예요. 옳지 않은 거 골라라. 그런데 이제 뭐 탈라스 전투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길을 뭐 뺏겼다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닙니다. 이슬람 세계는 이 탈라스 전투로 이렇게 길을 장악한 적도 있었다.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 위치상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입니다. 동아시아의 이제 중앙아시아, 동아시아보다는 이제 서쪽에 있고 유럽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딱 있잖아요. 유럽과 아시아 그 딱 통로 사이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중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. 유럽 물건 받아서 아시아에 넘기고 아시아 물건 받아서 유럽에 넘기고 당시 초반에는 굉장히 아시아 물건을 받아서 유럽에 넘기는 경우가 좀 더 많았죠. 이런 일들을 했던 게 이 지역의 상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교역 대상 물품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뭐 비단, 도자기 이런 아시아의 물건들 넘기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향신료, 또 나침반, 화약 이런 것들을 유럽에 넘기는 특히 유럽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물건에 관심도 많았지만 향신료에 또 관심이 특히나 또 많았었다라고 합니다. 고기를 먹기 때문에 고기에 뭐 이제 향신료, 후추 뭐 이런 것들 처먹으면은 고기의 향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했고 중국 그릇, 비단도 엄청나게 수요를 하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나침반, 화약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또 유럽에 전파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이슬람 세계의 상인들이었다.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들은요, 신용장, 어음, 그러니까 어떤 고대 단순한 상업행위보다 또 고차원적인 그런 교역을 했다라는 겁니다. 교역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물 교환을 할 때 대규모 물건을 교환할 때 마트레이드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신용장이나 어음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를 써가지고 교역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았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수표 제작. 그래서 뭐 다량의 동전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교역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걸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교역을 위해서는 신용장이나 어음이나 수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던 게 이슬람 상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군대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. 상업행위를 위해서. 왜냐하면 도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고용해서 상업행위를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동업조합을 결성했었던 이러한 사실도. 그래서 상업조합들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